저희가 지금 포인터라는 거를 진행하고 있고요. 대부분 포인터를 뭐랄까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많이들. 그 첫 번째가 좀 생소한 개념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뭔가를 학습할 때 그냥 그게 그렇다 해서 외우는 거랑 왜 쓰이는지를 알면서 쓰이는 곳을 하면서 외우는 거랑 좀 받아들여지는 게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제 포인터가 뭔지는 알겠는데 포인터를 왜 쓰는지는 잘 이제 모르시거나 이제 궁금해하지 않으시는데,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포인터부터 다시 간단하게 리뷰를 하자면, 변수는 이제 메모리 공간을 의미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변수나 공간이라고 해도 돼요. 주소, 그러니까 그 위치, 거기를 가리키기 위해 만들어진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 위치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 위치만을 딱 가리키기 위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수가 만들어질 때 무조건 부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달라고 하면 얻을 수 있어요. 변수를 만듦과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얻을 수 있다고 그랬죠. %, 변수 앞에 붙여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는 포인터만 가지고는 크게 많은 걸 할 수 없다고 그랬죠. 포인터는 말 그대로 공간을 가리키는 거고요. 가서 그 공간을 활용을 해야, 그 공간에다 뭘 저장을 하거나 거기 있는 걸 가져오거나 해야 의미가 있으니까, 우린 포인터가 있으면 반드시 참조를 해서 공간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걸 이제 포인터 참조라고 하고요. 포인터 참조인데 이렇게 역참조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포인터 타입으로 정해진다라는 말은, 공간이라는 건 한 점이에요, 그죠? 공간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소값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전체를 주소값 x100이라고 하면 이 전체가 x100이 아니라 딱 이 한 점, 이 한 점을 100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소값.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바이트 기준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왜냐면 컴퓨터는 최소로 1바이트씩 사용하니까 이거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소를 이렇게 1바이트씩 떨어뜨려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여기가 100지점, 101지점, 102지점, 103지점, 그죠? 이 지점에다가 데이터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공간을 활용해야 어차피 이게 01, 001 뭐 이런 식으로 이진수로 채워질 거니까. 1바이트라고 하면 몇 개? 이게 8개. 이 전구가 여기 안에 8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전구하나를 제가 비트라고 한다고 했죠. 8비트를 1바이트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게 불이 켜지냐 꺼지냐를 가지고 숫자 하나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바이트가 있으면 요거 가지고 마이너스 127부터 128까지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요거 하나에. 근데 이게 전구가 2바이트면 전구가 16개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로 표현할 수 있는 수는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2바이트면 한 마이너스 3만에서 양수 3만까지 가는 거고요. 요게 이제 전구가 4바이트면은 32개죠. 전구가 엄청 많으니까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또 엄청 많아지면서 4개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1억에서 양수 21억까지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구 32개로 표현할 수 있는 값을 저장해 놓고 이렇게 2개만 사용하면 당연히 올바른 값이 안 나오잖아요. 32개가 있어야 표현 가능한 수를 16개로 표현 못하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포인터를 참조하면은 공간을 이 지점만, 우리가 지점을 알려주면 이 지점은 찾아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2개를 쓰냐, 3개를 쓰냐, 4개를 쓰냐, 1개를 쓰냐, 이건 어떻게 정해진다? 포인터 타입으로 정해진다고 그랬습니다. 포인터 타입은 뭐다? 여러분들이 변수에게서 주소를 얻잖아요. 그 변수의 타입이 포인터 타입이 돼요.
자, 그리고 포인터 변수라는 게 있죠. 포인터랑 포인터 변수를 또 이제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게, 포인터는 하나의 값이고요. 그럼 포인터 값을 저장하는 게 변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인터도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변수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포인터를 저장하는 변수가 포인터 변수입니다. 포인터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다. 그럼 반드시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포인터 타입에서 정해진다 그랬죠. 포인터 변수에는 여러 가지 타입의 주소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딱 하나 정해줘야 돼요. 네 가지 주소를 찾아가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라 라는 힌트를 반드시 타입 정보로 기입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에는 인트형 타입이나 뭐 캐릭터형 타입 이런 타입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보통 원본의 타입을 따라간다 그러죠. 인트형 포인터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는 인트형 타입을 해줘야 되고요. 캐릭터형 포인터, 그러니까 캐릭터 변수에서 얻은 주소는 당연히 캐릭터 타입으로 포인터 변수를 만드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많이 강조를 해가지고. 자, 그리고 포인터 연산이라는 것도 있었죠. 포인터 연산이라는 건, 연산이라는 게 그 자체가 두 개를 가지고 하나의 값으로 만들어내는 특정 기능을 우리가 연산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주소값에다가 어떤 특정 연산을 가해서 새로운 주소값을 얻어내는 건데, 자, 이건 산술연산이랑 좀 구별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더해지고 빼지는 것이 포인터 타입의 크기에 의거한다 그랬죠. 인트형 포인터면은 4바이트씩 움직이고, 캐릭터형 포인터면 1바이트씩 움직이고, 쇼트형 포인터면 2바이트씩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더해지고 빼지는 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포인터의 이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동을 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자신의 크기만큼 이동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라는 게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쓰이고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는지를 봤고요.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이제 포인터에 대한 내용을 알겠어요. 왜 쓰냐 이거죠. 근데 이제 한번 봤죠, 저희가. 포인터를 이용하면 연속된 메모리를 참조할 수 있다. 연속된 메모리를 우리가 배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터를 모르면 배열을 올바르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속된 자료 하나만, 최초의 주소 한 번만 알고 있으면 이 연속된 메모리는 크기, 길이와 같은 타입이라는 규칙을 갖기 때문에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해요. 그리고 배열과 문자열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문자열에서의 열이 배열의 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C 언어에서 문자를 다루시려면 반드시 배열을 아셔야 되고요. 배열을 알려면 포인터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는 일단 연속된 메모리 참조, 배열 때문에 쓰인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 극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 지역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고. 중괄호가 열리고 닫히면 이게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역이 나뉘는 게 함수예요, 함수. 이렇게 하면은 테스트라는 함수 영역이 있고 메인이라는 함수 영역이 있죠.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이 메인에서 여기 있는 A를 절대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A 하면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왜? 이 A는 여기에서만 사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역 안에서 만들어진 거를 그 지역에서만 사용한다 해서 지역 변수라고 하죠. 그래서 함수 안에서 만들어진 거는 그 함수의 지역 변수예요. 테스트에서 만들어졌죠. 테스트 지역 변수고요. 메인에서는 A라는 게 없습니다. 메인 지역에서 만들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메인 지역에서 A 쓰려면 메인 지역에서 A를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이러면 중복 선언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냐면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해요. 메인에서 A 가져와 하면은 G 거 가져오는 거고요. 테스트에서 A 가져와 하면 G 거 가져오는 거예요. 애매한 경우가 없습니다. 아주 명확해요. 이게 명확하려면 메인에서 너 A 가져와 라고 했을 때 여기 접근을 절대 못 해야 돼요. 그죠? 이름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지 않으려면 자기 걸 사용한다라는 규칙이 딱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는 자기만의 변수를 만들 수 있고 그거를 우리가 지역 변수라고 부르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지역 변수를 일반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오늘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 특정 메모리 영역을 참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인터가 필요합니다. 힙이라는 영역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동적 할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하려면 무조건 포인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동적 할당을 하기 위해서라도 포인터는 또 써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자료 구조라는 거를 만들 거거든요. 포인터를 모르면 자료 구조 절대 못 만듭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나는 C 언어를 좀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포인터를 이거 좀 불편해, 사용하기 좀 어려워, 이해하기 어려워, 하기 싫어 하면서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포인터를 빼놓고는 C 언어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데 생소해서 그런 거고요. 많이 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꼭 잡고 넘어가시길 바라고요. 일단 요거는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연속된 메모리 참조. 문제 보고 한 번만 더. 문제 한번 보면서 넘어갈게요. 자, 요거 P로 모든 변수 출력하는 거. 자, 이렇게 변수 5개가 있을 때 자, 원칙적으로 이 변수를 선언하는 순간 이게 이제 전체 메모리면 아무데나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랬죠. 이렇게 아무데나 만들어준다 그랬죠. A는 여기다 만들어주고 B는 뭐 여기 만들어주고 C는 뭐 여기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A의 주소를 알고 있다 해도 얘와 얘의 거리를 알 수가 없죠. 아주 랜덤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나 알고 있다고 이걸 찾아갈 수는 없어요.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뭐만 보장이 된다면? 바로 옆에 만들어지는 게 보장만 된다면. 어차피 우리가 똑같은 4바이트짜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요러면은 아주 예쁘게 규칙적으로 나열이 되죠. 4바이트씩. 그럼 요것만 하나 알고 있으면 두 번째 데이터 찾는 건 1도 아니죠. 한 번 이동하면 되잖아요. 그죠? 세 번째 데이터 찾는 것도 1도 아니죠. 여기서 두 번 이동하면 되잖아요. 한 번, 두 번. 그죠? 이거를 몇 개를 나열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여기 앞에 시작만 알고 있으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여섯 번째 거 다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붙어서 연속적이고 타입이 일정하고, 그죠? 타입이 일정하다는 건 크기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4바이트씩. 그리고 끝을 알 수 있으면 이거를 이제 길이로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연속된 자료 구조를 주소 하나로.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이 세 개를 만족해서 메모리를 할당해 달라고 부탁하는 게 배열 선언입니다. 이렇게 5개 변수를 일일이 선언하지 말고 붙여서 한 번에, 이렇게 붙여서 한 번에 만들어줘. 5개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지 말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만들지 말고 붙여서 한 번에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게 배열 선언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3개, 그죠? 자, 연속된 자료를 같은 타입으로 이 길이만큼. 자, 연속된 거라는 건 어차피 배열 선언 그 자체가 연속적으로 만들어주는 거라 넘어가시면 되고, 반드시 필요한 게 이 타입, 그죠? 타입 일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끝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길이. 이 2개가 반드시 필요해요, 배열을 만드시려면. 그래서 타입 먼저 적어주고요. 그럼 첫 번째 거 이거 충족했죠? 타입 정보. 그 다음에 길이를 5개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만들 수가 있죠. 필수 정보 2개가 준비가 됐으니까. 자, 근데 우리한테 하나의 그 값은 필요하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5개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1개는 알고 있어야죠, 무조건. 그게 바로 이 시작 주소죠, 시작 주소. 그래서 이 시작 주소를 넣을 변수명만 여러분들 여기다 정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ARR이 뭐다? 5개, 인트 5개가 붙어있는 메모리 구조의 가장 시작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배열 시작 주소라고 보면 되고요. 얘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배열 이름이라고 합니다. 배열 이름. 배열 이렇게 5개짜리 연속된 구조에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시는 거. 배열을 선언하고 뭘 얻을 수 있다? 배열 이름이란 걸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타입과 길이 사이에다가.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를 반드시 아셔야 되거든요. 뭐다? 주소다. 딱 보면 아 이거 주소다라는 걸 바로 캐치를 하셔야 돼요. 아 이거 주소네 라고 바로 생각이 들 정도로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배열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주소도 어떤 주소인지를 아셔야 돼요. 시작 주소입니다. 시작 주소. 배열은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그 시작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주소라 그랬잖아요. 배열 이름은 주소다. 주소는 우리가 포인터라고 부른다. 우리 포인터 사용법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 자, 그래서 포인터, 여러분이 포인터 사용하듯이 배열의 이름을 사용하시면 돼요. 어디 갔죠? 배열 이름, 요 ARR 있죠? 여기서 얻은 주소값은 기존에 여러분 포인터 사용하듯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포인터 연산을 해도 되고요. 참조를 해도 되고요. 그냥 딱 진짜 주소 이용하듯이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런 표현 말고 참 배열을 봐야죠. 이 똑같은 문제인데 정확히 메모리 구조도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선언을 변수로 하느냐 배열로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요 표현을 그대로 여기다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이랑 일단 이 표현이 원조죠, 원조. 왜냐면 P는 주소니까. 그래서 포인터 연산을 이렇게 하고 참조까지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불편하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대괄호 문법이 나온 거죠. 이런 게 나온 거죠. 만드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렸죠. 앞에 거를 밖에다 쓰고 뒤에 거를 대괄호 안에다 쓰면 된다. 물론 더하기 기준입니다. 빼기 아니에요. 더하기로 만들고 더하기일 때 뒤에 거는 대괄호 안, 앞에 거는 대괄호 밖.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된다 그랬죠. P 더하기 2나 2 더하기 P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도 똑같이 그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앞에 게 대괄호 밖, 뒤에 게 대괄호 안.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표현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단 이렇게는 잘 안 쓰고 이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것도 된다라는 것만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가 되셨으면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래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익숙함, 숙련도의 문제거든요. 숙련도는 많이 사용해 보면서 늘려야 돼요. 자, 해서 지난 시간 그 배열에 대한 내용을 일단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자, 연습 문제는 오늘 뭐 수업 하다가 뭐 그 중간중간 텀이 생기면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요거 한 번만 정리하고 진행할게요. 지역 변수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이거 하나 정리하고 갈 거거든요. 배열과 포인터의 비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 배열과 포인터는 정말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자, 포인터는 일단 우리가 이렇게 변수 같은 거 하나 만들면 얘한테서 얻어낼 수 있죠. 이렇게 얻어낼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우리가 얘를 그냥 다루는 거보단 보통 포인터 변수에 넣어서 다루잖아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로 만들어서 비교를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PA나 A의 주소나 똑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요 포인터 변수 PA랑 이렇게 3개짜리 배열, 인트 3개짜리 배열인 ARR, 요 두 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쓰듯이 요거 쓰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똑같이 쓰시면 된다 그랬어요. PA를 찾아가면 뭐가 나온다? 10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도 10 넣어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찾아가 볼게요. PA를 주소니까 앞에 별 붙여서 찾아갈 수 있다. 이거 역참조라고 그랬죠? 자, 다시. 자, 그럼 10이 나오죠? 이거 잘 찾아간 거고요. 자, ARR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게. 그럼 뭐 나온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ARR이. 첫 번째. 자, 포인터 변수 PA의 값은, 후기 값은 쓰레기 값이라고 하는 아무 의미 없는 값이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A의 주소를 넣기 전에 이렇게 만들죠. 여기에는 이상한 주소값이 들어가 있어요. 알 수 없는 주소값. 찾아가면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여기에다가 내가 찾아갈 주소값을 이렇게 저장을 해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PA를 찾아갔을 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주소값을 저장해서 사용하죠. 자, 근데 ARR은 명확하죠. 이게 뭡니까 이거? 이것도 주소는 주소예요. 투기값은 주소는 주소인데 무슨 주소다? 첫 번째 원소의 주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배열을 만드는 순간 배열 이름이 가리키는 건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이 됩니다. 요거를 먼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건.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PA는 저장 안 하고 찾아가면 에러가 나거든요. 반드시 특정 목적지를 저장해서 찾아가야 실행이 돼요. 조금 느리네. 다시 이렇게 실행이 되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대신 ARR은 여러분들이 뭐 ARR에다 이렇게 뭐 안 넣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주소 안 넣어도 됩니다. 무조건 뭘 가리키니까 10을 가리키니까. 이게 가장 이 배열에서 중요한 점이고요.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터처럼 그냥 쓰면은 웬만하면 다 적용이 되는데, 차이가 뭐냐면 크기가 다릅니다. 자, 제가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주소값이 몇 바이트다? 4바이트라고 얘기를 드렸고 확인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PA가 지금 주소 변수잖아요. 포인터 변수잖아요. 사이즈 하면 몇 나옵니까? 사이즈 구해보면 되죠. 자, 이 PA라는 변수의 사이즈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사가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PA 당연히 주소니까 모든 주소는 4바이트죠. 자, 그리고 제가 방금 ARR 주소값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ARR의 사이즈를 한번 구해보면요, 4바이트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2바이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열 이름을 가지고 사이즈를 구하면 얘가 주소값이어서 4바이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배열의 경우는 배열의 이 전체 사이즈, 배열 사이즈가 나와요. 12가 나온 이유는 인트가 3개니까 4, 3, 12. 그래서 이렇게 뭔가 포인터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어요. 그리고 배열의 사이즈는 또 중요한 정보가 되는데, 배열의 길이를 구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이즈랑 길이랑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게, 사이즈는 전체 크기, 전체 그 메모리의 바이트 크기를 얘기하고요. 배열의 길이는 우리가 이렇게 3이라고 하면 이거 3개잖아요.
몇 개냐, 3개짜리냐 뭐 5개짜리냐, 그런 거를 길이라고 하거든요. 길이 구할 때 반드시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한번 또 언급이 될 겁니다. 지금은 두 개가 포인터 변수는 무조건 4바이트 주소니까, 배열은 우리가 선언한 크기에 따라서 자신이 메모리를 할당받은 크기를 사이즈로 구해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을 봐야 되는 게, 이거 말고 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을 텐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거고요. 이거 초기값. 자, 요거 중요한 거 하나 있었는데. 자, 수정 가능 여부.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자, 포인터 변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름 자체가 변수죠. 그러니까 값을 막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A의 값을 10이었다가 이렇게 20으로 막 바꾸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변수의 값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포인터 변수, 얘도 변수잖아요. A의 주소 넣었다가 뭐 이쯤에서 PA의 값을 다시 B의 주소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얼마든지 가능하죠. PA는 단순 변수기 때문에 100번지를 저장해 놨다가 필요 없으면 100번지 지우고 200번지 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요 위에서 찾아가는 것과 밑에서 찾아가는 게 다르겠죠. 위에서 찾아갈 땐 100번지를 찾아갈 거고, 이렇게 바뀐 이후에 찾아가면 200번지 찾아갈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수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볼게요. 수정 정말 PA를 찾아가면 100이 나오는지. B의 주소로 바꿨기 때문에 100이 나오겠죠. 이제 여기에선 10이 나올 거고요. 여기선 100이 나오겠죠. 그래서 PA를 똑같이 찾아갑니다. 이 표현이랑 이 표현이랑 완전 똑같죠. 자, 그래서 요 제일 첫 번째 10이랑 제일 마지막 100 두 개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10이 나왔다가 B의 주소로 바꾸니까 100이 나오죠. 당연히 주소 바뀌었으니까. 자, 그래서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포인터 변수는.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사용하시다가 요 ARR 있죠? 똑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빨간 줄 뜨죠. 자, 그래서 수정 불가능합니다. 배열, 지금 이게 뭐예요? 배열 이름이죠.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인데 절대 수정 불가능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거 기준으로 찾아가지고 우리가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배열을. 자, 그래서 행여라도 이렇게 배열 이름에다가 뭔가를 넣어놓고 왜 안 바뀌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수정 불가, 이런 거를 보통 상수라고 표현합니다. 수정 불가능하고 바꿀 수 없는 거. 그래서 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배열은. 요거 안 된. 자, 그래서 되셨죠?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다른 건 까먹어도 절대 이건 까먹으면 안 돼요.
첫 번째의 주소값이다. 배열 이름은 첫 번째의 주소값이다. 그죠? 그 외에는 거의 똑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포인터 변수라고 해서 이 PA 있잖아요. 요거라고 해서 이렇게 쓰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거 무슨 배열에서만 쓰는 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다 포인터 연산 그 표현에서 나온 거잖아요. 잘 실행되죠? 100.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랑 같은 표현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봤을 때 딱 이거 나와야 되고요. 이거 봤을 때 이거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고 10분 쉬었다가요. 두 번째 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 거예요. 이거. 지역 극복하는 거. 자, 10분 쉬었다가 진행할게요.